오늘은 철강사 현대제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고점 대비해서 약 43% 떨어졌고 약 2년째 하락 중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때 좀 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점 대비해서 27% 오른 거긴 하지만 이때는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서 현대제철도 같이 올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제철이 어떤 철강 사업이 갑자기 좋아져서 현대제철 개인적인 이슈로 올랐었다라기보다는 지수 전체가 올랐었기 때문에 같이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포스코, 현대제철, 중국의 바오산철강은 주가가 같이 움직입니다.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주가의 흐름을 나타낸 건데 여기 보시는 봉 차트는 포스코의 차트고 노란색은 현대제철, 파란색은 바오산철강입니다. 2010년도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고 2016년도에 주가가 좀 올랐었고 그 후로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파란색이 갑자기 올랐었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중국의 상하이 버블이어서 이때는 중국 상해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바오산철강 주가는 굉장히 많이 뛰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의 주가를 보시더라도 포스코랑 바오산철강 주가는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한번 요거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철강사 주가에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있는데 중국의 열간 아변 코일 가격입니다. 요 위에 보시는 게 2011년도부터 2023년도 5월 6일까지 중국의 열연 강판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대체적으로 포스코랑 현대제철, 바오산철강이랑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요때 계속해서 열연 강판 가격도 떨어지고 같이 이 세 기업의 주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들어서 주가가 오를 때 열연 아변코일 가격도 같이 올랐고 떨어질 때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때도 같이 주가가 올랐고 열간 아변코일 가격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열간 아변코일 가격은 많이 올랐었고 바오산철강이랑 포스코의 주가도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현대제철은 이때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물론 하락하던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옆으로 횡보하는 걸로 바꾸긴 했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중국은 2001년 WTO를 가입하고 굉장히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고 당시에도 철강사를 굉장히 또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의 과잉 생산이 일어났고 수요보다 철강 생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은 2011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중국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철강사의 구조조정이 세게 찾아왔습니다. 감산도 많이 하고 구조조정을 굉장히 세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간 아변코일 가격은 다시금 많이 올랐었고 2017년도까지 이 가격이 쭉 올라갔습니다. 당시 2017년도에 있었던 기사인데 철강값이 또 오른다고 그리고 조선이랑 자동차 업계는 당연히 철강을 원재료로서 써야 되니까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국내 철강업체들이 저가 중국산 철강제가 되게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가격 인상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 들어서 중국 철강업체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생산량을 감축에 들어가면서 가격이 올랐었던 거죠. 당연히 열간 아변코일 가격이 많이 오르면 요거를 수출하고 파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익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2016년도에 현대제철은 매출이 많이 올랐음에도 영업이익은 떨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포스코는 2016년도에 중국 열연 강판 가격이 오르면서 실적도 같이 개선이 됐습니다. 매출도 올랐고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도 같이 올랐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당시 2015년 6월 5일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현대차의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기사를 냈었어요. 최근에야 현대차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출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 정도부터 계속해서 현대차는 실적이 꾸준히 안 좋았었어요.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골드만삭스는 임금 상승, 생산성 하락, 경쟁자들의 시장 점유율 상승 이런 이유를 꼽았습니다. 현대차의 임금이 오르고 생산성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노조에 관련된 영향이 크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뭐 노조의 영향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때 임금이 많이 올랐고 생산성도 안 좋아지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진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노조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늦어지면 좀 요 단계가 지연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튼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2013년도부터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6년도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 배치 보복 관련된 문제로 당시 현대차의 중국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실적이 2018년도까지 쭉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사실 2012년도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엔저,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당시에 도요타가 엔저를 등에 업고 수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포드랑 GM도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반해서 현대차는 이때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현대차의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당시에 있었던 뉴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철강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매출은 많이 오르는데 반해서 원가랑 판관비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 전가를 크게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업이익이 별로 많이 오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도 이후 중국의 철강사의 구조조정이 세게 왔고 감산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을 때 포스코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현대제철은 주가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 들어서 포스코는 박스권을 그리며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현대제철은 주가가 이때 많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다시 좀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별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의 상승이 2차전지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전부터 포스코랑 현대제철의 주가의 흐름은 완전히 일치하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현대제철이 상대적으로 많이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10년 동안 PBR이 계속해서 빠져서 현재는 0.2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싸긴 합니다. 그에 반해서 포스코는 2016년도 이후 그래도 나름 PBR이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0.6배 정도의 PBR이 나오니까 현대제철보다는 그래도 좀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무조건 PBR이 싸고 PER이 싸서 좋은 거는 아닙니다. PBR과 PER이 낮은 이유가 있고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현대제철의 비용 전가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대차의 노조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긴 하지만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했던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도 잘 해놨는데 현대제철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상승을 보면 더군다나 포스코는 배당금을 크게 늘리지 않고 배당 성향도 10%대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올해는 DPS가 1,0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포스코에 비해서 좀 싼 편이긴 합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2.81%인데 요거도 그렇게 좀 투자할 매력이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포스코는 그래도 번 돈의 약 20에서 30%는 배당으로 주고 올해 DPS 같은 경우도 12,000원 정도 가량을 줍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도 3.17%면 현대제철보다 배당주로서의 투자 매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바오산 철강은 심지어 배당률이 6.5%나 달합니다. 현대제철의 거의 한 3배 정도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운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강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망하지는 않을 거는 분명한데 그래도 IT나 반도체, AI, 2차전지와 같이 좀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밸류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탄소세를 부과한다라고도 하고 있고 중국에서 갑자기 철강사를 갑자기 많이 증사를 한다던가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인 산업이라고도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학이나 철강, 음식료, 건설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이 제한된 산업 같은 경우는 배당이라도 많이 주는데 현대제철은 중국 바오산 철강이랑 포스코 대비해서는 배당도 많이 주는 편은 아니에요. 확실히 지난 1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 현대제철은 포스코랑 바오산 철강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갔습니다. 포스코는 2차전지 관련돼서 32%나 올랐는데 바오산 철강이랑 비교하더라도 바오산 철강은 8.7%가 올랐는데 현대제철은 오히려 17.5%나 빠졌습니다. 그래도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현대제철이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PBR이 0.25배고 역사적인 저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정도면 더 빠질 곳이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렇게 바닥을 형성했고 만약에 앞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중국의 열연 코일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점은 앞으로 수익성이 저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철강이라는 게 중국 경제 성장이랑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최근 들어서 가장 먼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최근 들어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의 LPR이라고 하는 사실상 기준금리도 현재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요즘도 어찌 보면 중국 공산당 자체적으로 경제를 계속해서 이끌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지준율도 계속해서 낮추고 있어서 요즘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중국 1분기 GDP가 전년 대비해서 4.5%가 나왔는데 예측치가 4%였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잘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강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찌 보면 자동차, 건설, 조선 쪽인데 중국의 자동차 생산도 최근 들어서 다시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신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올해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최소 2,339조 원의 인프라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 GDP가 명목 기준으로 2,150조 원이거든요. 근데 2,300조 원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인프라 투자할 때 쓰이는 게 바로 철강입니다. 도로를 깔고 교량을 건설하고 철도를 깔고 이런 것들이 바로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건설 쪽도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 PMI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경제도 어느 정도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대대적으로 인프라 투자도 하고 있고 실제 데이터 자체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점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의 1966년부터 2023년도까지 월봉 차트를 나타낸 건데 최근에 확실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2006년, 2007년도 이때는 중국발 경제 성장 때문에 굉장히 현대제철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리다 보니까 현대제철의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부터는 중국에서 철강사도 굉장히 많이 짓고 과잉 공급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2016년도부터는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철강 감산을 했지만 현대제철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 다시금 많이 올랐었고 최근 들어서 좀 별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근에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근데 중요한 팩트는 2016년도에 중국이 철강 감산을 했고 구조조정을 이미 세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철강 과잉 생산 문제는 과거처럼 거의 10년 동안 주가가 빠질 정도의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PBR은 지금 0.25배로 저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현대제철이 무조건 망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현대제철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잘 안 가고 있는지 그리고 포스코랑 바오산철강 대비해서 어떤 점이 좀 안 좋은 점이었는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현대제철을 투자할 때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는 중국의 경제 흐름이랑 그리고 중국의 열연 강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